안녕하십니까. 특수경매훈련단장 유치권 권론모입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법원은 부동산 경매를 할 때 매각 물건 명세서와 같이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은 유치권 신고서를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하는 건의사항을 지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거 쭉 이제 들어보시고 옳다고 생각하시면은 옳다, 아니면은 반대, 음, 이렇게 의사를 표시해 주시면은 아마 법원 정책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여기 있는 이 책들은 반갑다 유치권, 즐겁다 NPL 유치권 정복하니, 당신은 부자 경매 박사, 유치권 풀고 법정 지상권 허물기, 부동산 투자 청기 누설, 이런 책들은 제가 한 20년 동안 짬짬이 썼던 책들입니다. 구독을 뭐 읽어보시기 원하시는 분들은 댓글을 통해서 연락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특수경매훈련단에서는 드디어 대면 강의를 시작합니다. 3월 8일 수요일 오후 2시에 무료 공개 강의를 하면서 교재 일체도 무료로 제공합니다. 서초동 1570의 2번지 3층에 매일 옥션 방송 강의실에서 강의를 시작합니다. 많은 참여를 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사실 저기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저희같이 유치권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은 법원에서 열람할 사실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일반 국민들에게는 굉장히 참 중요한 것이, 우리 국민들 중에서 100분 중에서 99분은 뭐 유치권 하면 골치 아프다 하고 고개 돌려버리고 맙니다. 나머지 한 분들도 야 이거 유치권이 말이지 판단하려고 하게 되면 뭘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매각 물건 명세서에 이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포함해서 공시해 주시면 참 좋은데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건의를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부동산 경매에 있어서 매각 물건 명세서는 이 부동산 경매 절차에 있어서 이 매각 물건 명세서를 작성한다는 것은, 자, 지금 입찰하는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해서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 관계를 좀 제대로 알려줌으로써 물건에 응찰하고 싶은 분이 입찰 대상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는 데 그 취지가 있다. 대법원 판례를 통해서 그렇게 판시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판례가 뭐 한두 개가 아닙니다. 그렇다면은 유치권을 신고한 경매 사건에 대하여서는 유치권자가 경매법원에 접수한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매각 물건 명세서와 함께 공시하는 것이 낙찰을 받고자 희망하는 국민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 입는 것을 방지하는데 그 취지가 더욱더 명확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유치권의 존재가 있는지 없는지 여부를 제대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보다도 유치권자라고 하는 사람이 신고한 유치권 권리 신고서가 가장 좋은 판단의 기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대부분의 그 국민들이 유치권이 신고된 부동산 경매 물건은 무조건 피한다, 이거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또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공개한다면은 일반 국민들이 유치권이 사실상 존재하느냐 아니냐 여부를 판단하기에 상당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법원은 매각 물건 명세서의 작성은 입찰 대상 부동산의 현황을 되도록 정확히 파악해서, 자, 이거 응찰을 하고자 하는 일반인에게 그 현황과 권리관계를 공시함으로 매수 희망자, 응찰하고 싶은 사람이
입찰 대상 물건에 필요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게 하여 이런 분들의 손해를 입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데 그 취지가 있다고 하면서 정작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의 유치권 권리 신고서는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유치권이 신고된 물건에 대하여 도무지 알 수 없게 되므로 응찰할 수 없게 만드는 것이 이건 우리 민사집행법 105조 및 민사집행규칙 55조에 충실하다고 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서 유치권 권리 신고를 공시하지 못한다는 일부 의견에 대하여 저는 참 어불성설이다. 이거 말은 말이로되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얘기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재의 개인정보 보호의 방법도 사실 말이 되지 않습니다. 설명이 어려울 정도입니다. 요새 매각물건 명세서에도 이름 대신에 성 다음에 땡땡을 쳐가지고 그렇게 열람하고 있습니다. 뭐 등기부 때문에 거기 다 나와서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눈 뜨고 아웅 하는 것이 개인정보 보호로 보입니다. 그런데 유치권 권리 신고에서 이 지금 하고 있는 땡땡을 활용하면 개인정보 보호는 거의 완벽하게 보호될 것입니다. 매각물건 명세서를 만드는 그 목적과 그런 의미가 매각부동산의 현황과 권리관계를 되도록 정확하게 파악해서 낙찰받고자 하는 사람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는 데 있다면은 유치권 권리 신고서도 매각물건 명세서와 같이 실제로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방지하는데 엄청난 도움이 되므로 일반에 공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건의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유치권 권리 신고서를 공개하지 않음으로 발생한 일반 국민의 피해 사실도 많습니다. 한 예로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타경 1489 부동산 임의경매 사건에 유치권이 있냐 없냐에 대해서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가합 76760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에서는 이거 발췌해서 보면은 이런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유치권을 주장하는 갑산건설에 대해 목록 1에 대하여 유치권이 부존재하다는 인용 판결이 확정됐다. 그 다음에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에 대한 판단을 보면은 이 인정 사실에 의하면은 유치권자 갑산건설은 토지 소유자 장태영에 대하여 이 사건 건물 신축에 따른 이 사건 인락조서상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고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렇다면 결국 갑산건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이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유치권을 가진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이렇게 판결이 됐습니다. 판결이 이렇게 됐다면은 1항에서 갑산건설에 대해 유치권자인 갑산건설에 대하여 목록 1에 대하여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인용 판결이 확정됐다 하는 것하고 갑산건설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공사대금 채권을 피담보 채권으로 하는 2억 1,500만 원의 유치권을 가진다. 이렇게 사실대로 매각물건 명세서를 만들어야 했을 것입니다. 이와 반대로 1항만 기재되어 있어요. 매각물건, 실제 매각물건 명세서에는 갑산건설에 대해 목록 1에 대해서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인용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판결문에 보면 토지 부분에 대해서 유치권이 부존재한다는 것만 매각물건 명세서에 올리는 것이 옳겠습니까? 이 경매 사건은 이 판례와 사항과 달리 의정부 지방법원 고양지원 2018 가합 76760 유치권 부존재 확인 청구 소송의 판결문에 건물에 대해서 유치권이 존재한다는 판결문을 사법보좌관이 읽어보고 토지에 대해서 유치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판결이 확정되었다고
매각 물권 명세서에 기재했음을 누가 봐도 알 수가 있죠. 자, 판결은 토지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없다. 건물에 대해서는 2억 1,500만 원의 유치권이 있다. 이렇게 했는데 매각 물권 명세서는 목록 이 물건에 대해서는 유치권이 없다. 이것만 기재를 했습니다. 이건 매각 물권 명세서가 만들어진 이유와 전혀 다르게 우리 국민이 이 문제에 대해서 판단을 잘못하도록 유도함으로 입찰 보증금의 손실을 입게 한 중대한 잘못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담당 경매계에서는 재고가 매수 신고 후 매각 허가 결정이 내려지기 전날까지 낙찰인이 2번 가서 경매 기록 열람을 요청했는데 경매계에서는 집행관실에서 아직까지 경매 기록이 올라오지 않았다고 낙찰인에게 기록도 보여주지 않고 매각 허가 결정을 내린 점에 대해서 여러분들 경매계에서는 그 경매 기록은 자기 자식보다 더 아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집행관실에 가서 뭐 6일 동안 있다고 하는 건 참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매각 허가 결정 전날이면 바로 이 재고가 매수 신고인이 되고 6일 후입니다. 그때까지 집행관실에 있어서 기록을 못 보여주겠다. 진짜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죠. 집행관실에서 확인한 바 경매 기록은 경매가 끝나자 즉시 경매계에 보냈다고 하므로 이 경매계에서는 사실과 다른 말씀을 한 이유에 대하여 대단히 궁금하고 의아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이 사실은 지금 그 녹음을 갖다 한 걸 저도 들어봤어요. 이거는 아니지 않느냐. 이건 참 잘못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 거래와 같이 매각 물권 명세서를 전부 다 공시한다면은 이런 문제가 안 생기게 됩니다. 또 국민이 그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 예측하지 못한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유치권 권리 신고서는 반드시 공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를 강력히 건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옳다 틀리다 꼭 알려주시면은 저뿐이 아니고 우리 국가 정책에도 굉장히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